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회 여보세요.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시장이 오늘 건전한 조정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이고, 조정이 좀 안 들어와야 될 자리였다고 봤는데 오늘 선물의 강한 매도세와 더불어 조정이 좀 크게 들어왔다가 오후장 들어오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금일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 내일장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금일 시장이 소폭 눌리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지수는 뭐 0.63% 정도 하락 마감했죠. 1997.63포인트, 2000포인트를 다시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저 결국에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양호한 조정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일단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큰 틀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상단 채널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양호하게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지금 구간은 정배열 구간입니다. 즉 저항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정은 양호하게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난달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되는 모습이었었죠. 박스 권역이 나왔다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요번에도 박스 권역으로 나왔다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밀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는요, 적게 조정을 받는다면 1980, 많이 받는다라면 196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 일요일날 샘플러스에서 공개 방송을 하면서 시황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되 만약에 이렇게 빠져버리게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지수가 밀려 내려온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봐야지 지금 구간에서 또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성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수급만 체크하자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종합을 보시게 된다라면 금일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죠. 프로그램은 반대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12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84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라는 점. 그렇다면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급하게 따라붙지 말고 천천히 분할 매수로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시장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주도주가 탄생을 할 겁니다. 그 주도주를 어떻게 잡느냐, 그 포인트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좀 양호했습니다. 오늘장 체크해 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말씀해 주시죠. 예, 양호한 흐름은 맞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양호했다라기보다는, 종목의 차별화 현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M&A 시장이 굉장히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어제도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이 M&A 시장이 부각이 된다는 것은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쉽게, 낙폭을 키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많이 흔들어요. 많이 흔들리는데 이때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려 주면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분들만 손실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흔들면서 어떤 조정을 주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구간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조금 심지가 굳은 매매 이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흔들거리면서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변함없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생각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내일장이 아니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는데 583포인트까지 변동성 랠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흔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흔들면서 올라갈 때는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을 떨어뜨려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종목군은 꾹 쥐고 가시고, 그 다음에 나쁜 종목군은 이번 기회에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상승 가닥 속에 있으나 본인을 굉장히 괴롭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먼저 상담이 되어야만 자 이제 시장이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고 재상승이 강하게 올라올 때 내 종목이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종목 상담을 통해서 재편할 것들은 빨리 바꿔 나가서 또 새로 어떤 부분들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좋을 때 여러분들 소외를 받지 않아야만 결국은 한 해 수익률을 장담할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린다고 해서 안 흔들린다고 해서 결국은 시장 대비 손실을 좀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종목군들은 빠르게 올라옵니다. 빠르게 올라올 때는 가파르게 올라올 때는 또 타지를 못해요. 그런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종목 상담 하셔야 되니까 전화번호 안내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자, 전화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정멘토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증시 큐여보세요에서는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우편으로 이용한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컨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 큐 여보세요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접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채택이 되신 분들은요 정예사단에 일주일 무료 이용권이 아니라 1개월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가 또 있죠? 예, 바로 저희가 매일 제시해드리고 있는 대안주에 대한 정답, 재미있는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저희의 기법 CD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예각기법, 정재현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이 담긴 CD니까요. 받아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에도 많이 응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쭉.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쌤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쌤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쌤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쌤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쌤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의 힌트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요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생산품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자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메딕을 매수를 하셨네요. 16,7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인트로메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경에 신규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만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결국엔 이중 쌍봉을 좀 기록을 했죠. 그리고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결국엔 이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만약에 박스권 자리대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올 겁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자리대에서는 이제 61선을 하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줬었죠. 16,700원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16,700원인데 지금 14,800원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10%가 조금 넘는 손실권역이신데요.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14,000원, 이 13,800원짜리대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하락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중 바닥을 만드느냐 아니면 하락 N자형으로 한 번 더 밀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13,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 즉 목표가는 16,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LG생활건강인데요. 504,000원에 15%라고 4959님 남겨주셨습니다. 빠르게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늘 이 프로그램에서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바로 저항대와 지지대에 대한 변환 부분,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지지받았던 구간대입니다. 그죠? 이 구간대가 50만 원대가. 그런데 이걸 깨고 급락이 나오면서 이걸 깨고 내려오니까 저항대로 딱 바뀌어버리죠. 그죠? 강한 저항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추세선상이 이 저항대를 지금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완만하게 내려오면서 지지선, 즉 심리적 이평선들을 밑으로 다 내려놨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자, 소폭 지금 수익 구간 중이신데 어디까지 노려보셔야 되는가 하면 그때 당시, 즉 전에 지지를 형성해 가면서 박스권 상단을 기록했던 55만 원 이상대까지는 노려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강 가격대를 잡아도 55만 5천 원 이상대는 되겠죠. 그 55만 5천 원 이상대까지 쭉 한번 들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 53만 원까지 자 들고 가보시라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BH를 매수를 하셨네요. 13,000원에 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이 IT 부품주들, 즉 스마트폰 관련 종목군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게 된다라면 13,0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어요. 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이 주식 쌉니다. IT 부품주 중에 싼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기피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재작년이었었죠.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한 큰 사이클은 돌아간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하락의 빌미로 좀 제공했던 게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포화 상태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한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입니다. 자, 2012년 대비 2013년도는 큰 폭의 성장을 했는데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큰 폭의 성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EPS나 PER 부분들을 따져보게 되면 지금 현재 4배 정도 수준밖에 되진 않습니다. EPS도 1,700원대를 하고 있죠. 그럼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이면 맞는데 지금 자리대는 손절은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10,000원 부근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때까지는 좀 참고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구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좀 여유있게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그리고 손절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메디포스트인데요. 71,500원에 비중 10%라고 6997님 남겨주셨네요. 자, 여러분들 계속 지금 이 얘기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보세요. 자, 이 가격대입니다. 차트상 줄을 많이 끊는다고 해서 돈 안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이 가격대에서 늘 지금 부딪혀갖고 밀려갖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가격대가 저항대라는 거 충분히 인식을 하셔야 되고, 자, 이 저항대에서 밀려갖고 내려올 때는 굳이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종목은 자,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우려가 섞인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즉 박스권 하단으로 보이고 있는 59,000원대 이 부분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세선상으로 보면 하락 쪽이에요. 그럼 하락 쪽에 어디 폭까지 겪을 수 있는가 하면 59,000원대까지 마음을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59,000원 사이가 차이가 크니까 그러면 지금 비중을 줄여놓고 59,000원대를 다시 잡느냐에 대한 부분에도 찬성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바이오 시밀러 쪽이나 바이오 쪽 관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리바운딩 구간에 와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여기서 더 들고 가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의 입장이라면 저는 여기까지는 지금 구간에서 굳이 손절은 안 하고 68,000원대까지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승 부분을 노려보겠고요. 추가 매수는 자, 진짜 59,000원대가 오면 바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진양홀딩스를 매수를 하셨네요. 3,3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단기와 중기의 목표가를 좀 물어보셨는데요. 자, 진양홀딩스 최근에 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 PBR 종목군들, 그 다음에 홀딩스 주식들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유행이죠. 진양홀딩스도 이 지주사 성격의 중소형 지주사죠. 그리고 저 PBR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먼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 대량으로 적극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던 게 5월 중순경이고요. 대충 평균 단가 따져보니까 한 3,500원대 정도가 지금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결국엔 3,000원대에 들어서면서 매수 유입이 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아마도 이 3,500원 자리대는 쉽게 깨는 모습들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면 조정의 폭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 조정의 기간은,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35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3,900원에서 4,000원 사이 때, 요때 오게 되면 절반 정도는 좀 이익 실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약 한 4,500원 정도 때까지는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기가레인인데요. 12,150원에 비중 20%라고 0121님 남겨주셨네요. 자, 기가레인 최근에 굉장히 상승의 폭이 컸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바로 기가인터넷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상장되고 난 이후에 지금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도 전년도에 상장이 돼서 지금 올해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주봉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봉상 보면 자, 요 부분이죠. 요렇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이 좋아하지 못했던, 즉 이 12평입니다. 이 12평을 터치하고는 바로 강하게 리바운딩이 나왔고, 여기서도 지금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서 12평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둔각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이 추세선상 12평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어간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요. 지금 거래량 체크해봐도 충분히 이 가격대가 지지를 잘 받고 있다면, 즉 여기죠, 그죠? 11,000원대가 지지를 잘 받고 있다면 들고 가셔야 되고, 일단은 다음 전고점 영역대예요. 13,000원대 부근 오면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을 매수를 하셨네요. 50만 4천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조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정도 부근까지 일단 왔네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하락 추세대를 보게 된다라면 지금 약 한 51만 5천원 자리대가 단기적인 고점 자리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살펴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 좀 볼게요. 기관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죠.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된다라면 적어도 약 53만원에서 1차 정도는 53만원 정도, 2차적으로 보면 약 한 56만원 정도 때까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 때까지는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약 한 51만 5천원에서 52만원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약 한 47만 5천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자 전화 보내주고 계신데요. 빨리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 여러분들 빠르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4252님 오늘도 어김없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메디포스트, 예, 어김없이 땡입니다. 자, 어려운 것 같아요. 대안주 힌트 2개 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1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예,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이 부각되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바이오스페이스. 바이오스페이스요? 예. 매수가는요? 1,700원이요. 1,700원. 예. 지금 비중은 어떻게 되신데요? 10%. 10%요? 예. 지금 수익 잘 나고 있는데 뭐가 궁금하세요? 오늘 너무 많이 빠졌는데, 예. 이 그림이, 이거 21선 거정, 그거 거정 거기서 견디지 못하면 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 22평 부근까지 내려왔죠, 그죠? 내려왔다가 다시 아래 꼴 달았어요. 그죠? 예. 그리고 거래량 오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거래량 없이 빠졌죠, 그죠? 예, 예. 그렇다는 것은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냥 공포 구간대를 만들어내서 개인들을 털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죠? 그럼 더 들고 예. 가보셔야 돼요. 바이오스페이스가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모멘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계속 들고 가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종목을 보면, 예. 바로 올해 초에 강하게 좀 상승이 있다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한 3개월 동안 예. 횡보가 나왔어요.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예. 그 횡보 구간에서 박스권을 보였고, 이제 박스권 돌파해서 이번 달에 조금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예. 이 상승이 나올 때 보통 보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예. 이격을 좁히러 들어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보통 에너지를 축적하거나 횡보가 좀 나온 다음에 이제 상승이 이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예. 점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조금 더 들고 가세요.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 요거 예. 전략을 이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익절가를 먼저 잡아 놓으세요. 예. 익절가를 11,900원에 잡아 놓고, 11,900원이요? 예, 익절가를 예. 잡아 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추세선상 꺾여갖고 내려오면 11,900원을 터치를 할 거예요. 그럼 파시면 되잖아요. 그죠? 11,900원 내려오면은 그냥 팔으면 되는 거죠? 예, 예. 11,900원 잡아 놓으시고, 예. 여기 13,000원을 지금, 14,000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익절가를 12,500원까지만 딱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12,500원이요? 예. 그리고, 요게 16,000원 갈 때까지는 익절가를 변동시키지 마세요. 예. 예. 그리고 16,000원 가면 어머니 다시 전화 주시면 돼요. 예, 다시 전화 예, 드리면 돼요? 예. 그러니까 11,900원 거정만 가면은 그냥 거기서 예. 팔으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만 11,900원을 안 터치 안 내려가- 하는 한은 팔지 마세요. 그럼 지금이 12,800원이니까 예, 12,900원. 900원, 예. 900원 예. 거정만 더 내려가면 팔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쭉 들고 가라 그러시는 예, 예, 거죠? 그렇죠. 1,000원 정도 내려가면 파시고, 1,000원 안 내려가면 들고 가세요. 예. 그래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 실패를 한 게 있어서 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예. 아재를 하나 샀었는데 너무 실패를 봤어요. 팔고 나서 그냥 쭉 올라가서요. 예. 10만 원에 팔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분 익절가를 안 잡아 놓으시면 그런 예, 경우가 생겨요. 매천님한테 그냥 예. 여쭤보고 팔으려고 예. 어려운데 전화 드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예, 꼭 전화 고맙습니다.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제가 금속을 네. 들고 있는데 네, 15만 2천 원에 20% 정도 들고 있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네. 아니면 지금 삼성물산하고 같이 들고 있는데 삼성물산을 팔아서 금속으로 옮겨 타야 되나. 네, 그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예, 예. 자, 일단 15만 2천 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오래 들고 있었거든요. 네, 한 3년 가까이 좀 들고 계신 것 같으신데요. 예, 맞으세요? 예. 자, 예. 그러면 일단 오래 기다릴 만큼은 일단 기다렸습니다. 지금 자리대에 손절은 의미가 없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그렇다면 아마도 6월달 동시 만기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6월달 동시 만기일 지나서요? 네, 일단은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대충 차트는 비슷한 모습을 그려 나가거든요. 예, 예. 작년에 2000년도 때에서 2010년도 때 요거 한번 요 부분들 한번 확대를 해서 볼게요.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에서 계속 밀려 내려왔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다 여기 모여 있었죠. 예, 그죠? 그리고 나서 실적이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흐름들이에요, 이게. 즉, 요 구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돌아와서, 요렇게 보시면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다시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많이 모여 있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서서히 돌아서서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작년 4분기 때 적자 나왔었죠? 예, 근데 1분기에 흑자로 다시 돌아섰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게 이 흑자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커질 것이냐 이거하고 중국 쪽에서 지표가 개선이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이거든요. 아마 다음 달에 중국 지표가 꾸준하게 좋아지게 된다라면 아마 금요석유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중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낫고 8만원짜리 때는 이제 깨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8만원 부분까지 다시 한번 밀리게 된다라면 그때는 지금 20%시니까 한 10에서 2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10만원대까지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끌고 가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기 삼성물산을 팔아서 금요석으로 옮겨 탈까요, 멘토님? 삼성물산은 그냥 들고 가세요. 아, 삼성물산은 그냥 들고 가요? 네. 아, 예, 예,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위메이드를 오늘 사가지고 지금, 너무 내려갈까봐 겁나서. 오늘 사셨어요? 예, 어허. 46,500원. 비중은요? 10%요. 10%요? 예, 10% 사셨으면 얼마 많이 사시지는 않으셔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죠? 다행인데, 자,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 지금 M&A 시장이 부각은 되고 있어요. 그죠? 예. M&A 시장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위메이드는요, 이 지금 카카오톡과 관련해서 이 M&A 시장이 부각이 되면서 이 카카오톡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올 수는 있었는데, 이 강하게 올라오는 것도 결국은 지금 M&A 시장의 어떤 결과치를 보면, 이 강하게 올라오다가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다 상쇄를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피인수와 인수에 대한 부분의 차이예요. 그죠? 피인수와 인수와의 차이인데, 카카오톡을 적은 가격에 인수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네. 굉장히 높은 금액을 주고 인수를 하는. 그러면, 회사로서는 부담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부담이죠. 그래, 부담이죠. 그죠? 그것 때문에 오늘 5% 가까이 되는 급락이 나온 거예요.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변동성은 굉장히 심해요. 왜? 이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서 변동성이 심한데 이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 조금 지나야 제대로 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예 장기를 가시거나 안 그러면 지금 아예 손절을 해놓고 안 보고 계시다가 아니면 반등시에 매도를 해놓고 안 보고 계시다가 60거래일 정도는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는 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46,5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46,5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는 내일이라도 당장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거기서 망설이지 말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예, 예. 네.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라도 그러니까 조만간에 46,000원대 지금 매수한 가격대 그 이상으로 올라와 갖고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바로 팔고 나오세요. 예, 예. 더 올라가더라도 팔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안 보고 계시다가 60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한 석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지지대를 잘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들고 가보세요. 들고 가시다가 바로 내 매수가 이상 올라온다 바로 던지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면 다른 종목군에서 충분히 매매하시다가 3개월 뒤 즉 60거래일 정도 뒤에서부터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아유,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삼성 SDI. 삼성 SDI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5만 9,500원에 20%. 15만 9,500원에 20%요. 예.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이거 여유 있게 봤는데요. 네. 이거 12월 달에 산 거거든요. 아, 작년 12월 달에 예. 그때 매수하신 거세요? 예. 많이 안 빠졌네요. 그래 좋다고 그래서 계속 놔뒀더니 많이 빠졌는데. 15만 이거 15만 9천 원에 사셨으면은 한 5% 15만 정도, 9,500, 예, 한 5% 정도 손실권역이신 것 같아요. 그죠? 6% 예. 정도? 예.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 안 빠진 겁니다, 일단. 안 빠진 안 빠진 거고요. 예, 예. 가지고 가세요, 일단. 이건 뭐, 매수권이 뭐, 이거 가도 오늘 30일까지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 제일모직하고 이거 네. 합병하는데, 네. 이거 뭐, 어떻게 되는가, 그걸 잘 몰랐어요. 아, 삼성 SDI랑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네. 삼성 SDI가 제일모직을 이제 삼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합치는데. 네, 합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도 더 좋은,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많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삼성 SDI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많이 밀린 거거든요. 예. 근데 2분기 실적 이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조금 길게 보게 되면 이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데, 네. 근데 너무 많이 자꾸, 오늘도 마음이 빠졌어요. 어머니 지금 주식 오래 하셨어요? 아니면 조금밖에 안 하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주식 하신 지? 좀 오래 했지요. 좀 오래 하셨어요? 예. 맨날 사고 팔고 하신 건 아니시고요. 예, 아니지요. 이거 12월 달에 사와요. 계속 그냥 가면. 그죠? 그럼 갖고 가세요. 예, 그럼 목표가를 얼마나 보면 되겠습니까? 목표가 18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18만 원요? 네. 그럼 몇 개월 정도 가지고 있으면 18만 원 가까요? 연말? 연말? 네. 예, 연말까지 가지고 있으라고요? 네. 18만 싫으세요? 원?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왜 그 싫어하시는 대답을 드리고 그러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공부하세요? 네, IHQ요. IHQ. 네, 3,075원에 20%거든요. 예. 근데 사자마자 계속 빠져가지고요. 예. 단기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사자마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죠? 잘 몰라가지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 자주 시청은 하시죠? 네네. 이거 제가 이 HTS 상에서 선 많이 꺼본다고 해서 돈 더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딱 매수가가요. 네. 3,075원이면 딱 저항때 계속 부딪혔던 자리입니다. 이게 주봉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긴 기간 동안 여기서 부딪혀가 내려왔고, 여기서 부딪혀가 내려왔고, 여기서 부딪혀가 내려왔고, 여기서 부딪혀가 내려왔고, 여기서 또 한 번 밀렸었습니다. 최근에도. 네. 네. 그러면 이 자리대가 정말 강한 저항대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거기서 네.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물린 사람들이 있으면 아이고 몇 년을 지금 1년을 넘게 기다린 사람도 있을 거고 네. 2년을 넘게 기다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가격대 오면 팔고 싶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들고 가고 싶어지겠습니까? 팔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저항대가 생긴 거예요. 아무리 이게 주가에 대한 부분, 즉 긍정적인 부분이 나온다 할지라도 수급적인 부분을 내가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네. 그 가격대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매도 대기자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매매 하시지 마세요. 예. 분명히 그러면 저항대가 보이는데 굳이 그 저항대를 내가 한번 뚫어볼 거야 라는 매매, 그건 고집스러운 매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면 하지. 손절매 해야 되나요? 손절매까지는 아직 필요가 없는 게요.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네. 주봉을 요거 확대를 쫙 해보면요. 요 가격대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지받고 있죠. 여기가. 네. 네. 오늘도 요 가격대를 터치를 했어요. 2,750원 부근. 그죠? 네.
네. 이게 지금 최근 들어와가 굉장히 강하게 지지받고 이걸 깨고 내려갔을 때도 주봉상으로 보면 아래 꼬리를 크게 달면서 올라왔어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지켜진, 즉 2,750원이 종가상 지켜지는 한은 계속 들고 가야 됩니다. 들고 가서 수익권역을 분명히 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팔고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산 가격까지 올라오나요? 산 가격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이 저항대를 뚫으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기서 바로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실렸다는 것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매도 대기자들은 팔고 있고. 그러면 지금 소폭 조정 들어왔던 것은 이 손바뀜을 한쪽에서 분명히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조금 괴롭힐 거예요. 그래도 들고 한번 가보세요. 수익 그럼 구간. 2,750원이 깨지지 않는 한은 들고 가고,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손절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손절매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넉넉하게 2,680원을 잡아놓으세요. 종가상. 2,680원이요? 예. 손절가요? 예. 그럼 지금하고도 얼마 차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잡아놓고 그렇게 네.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시원한 고맙습니다. 대답을 좀 해드릴까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충분히 시청자님 입장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요. 잘 네. 참고하셔서 반드시 수익권역 내에서 이상에서는 자, 수익권역으로 돌아섰다. 이게 강하게 추세를 뚫은 것 같다라고 뚫은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그럼 이게 시간이 별로 안 걸릴까요?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텀이 굉장히 지금 짧아졌어요. 네. 상단을 뚫으려고 하는 시도가.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산 가격에서 오면은 거기서 거래량이 많아지거나 그러면은 들고 매도 안 가셔야죠. 하고 들고 가도 되는 거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저기 한국토지신탁이요. 한국토지신탁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020원에 30%요. 2020원에 30%요. 네.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아니, 이거 딱히 이유는 없고, 네. 제가 조금 공부하면서 보고 그냥 매수한 거거든요, 4월 달에. 4월 달에요? 네. 그래서 그럼 조금 빠졌다가 이제 상승을 하는 종목이네요. 그죠? 네, 네. 자, 일단 이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신고가였죠? 네. 실적이 조금 계속적으로 좀 좋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 실적이 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아마 그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배당을 했죠? 네. 네, 배당을 했기 때문에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도 일단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10년 만에 배당을 한 거니까. 네. 근데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부동산 정책이 좀 완화가 되는 그런 흐름들 때문에 충분히 한국토지신탁의 수혜가 분명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여유 있게 보시게 된다라면 한 2,5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보세요, 한번. 네. 끌고 가보셔가지고 2,400원에서 2,5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절반 정도로 좀 챙겨주시고 네. 나머지 물량만 네. 추세를 좀 태워가지고 끌고 가보세요, 한번. 네. 그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저점 자리대를 계속 지지해주죠. 그리고 요 자리대를 그어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 자리대가 약 한 2,400원에서 2,5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그럼 그 자리대 절반 정도 좀 차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한 3,000원 정도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네. 한 종목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안 이게 될까요? 한 종목씩만 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사유여인님 참 재밌는 문자까지 보내주십니다. 저도 미아리 그 근처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미아리 김밥 어때? 우동하고 사유여인님 열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잘못 보냈다는 문자까지 보내주시면서 진짜 애청자신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늘 이런 재밌는 문자도 좀 보내주십시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JW 중에 신약이요. 예, JW 중에 신약. 예, 매수가는요? 8,000원에요. 엄마야? 40%를 예. 이 종목이 사실은 6년이 됐어요. 6년이 됐는데 한 3년 전에 13,000 얼마까지 갔었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한번 팔고 예.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예. 그러길래 좀 샀거든요. 예. 그랬더니 계속 내려오더니 작년에는 건보에서 소송이 걸렸잖아요. 예, 예. 그러더니 계속 내려오더니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하기는 그 간암 치료제 3상 발표만 기다렸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났는데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같더니 6,000원이 안 넘어갔어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비전이 있는 건지, 그게 그 삼상 발표 나기만을 기다리고 14,000원까지는 갈 것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8,000원도 안 가는 게 기다리셔야 지금 되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게 좀 이렇게 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데 기다리셔야 되죠. 그죠? 예. 왜냐하면 기다리는 것도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세요. 자, 일단은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확하게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임상 결과가 뚜렷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과 기대감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안 가게 되는 거고, 거기서 수급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장기적으로 지고 가셔서 큰 수익을 한번 냈죠, 그죠? 예. 그죠? 그리고 그 지금 3번의 무상증자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 그죠? 예. 그 무상증자를 하고 또 권리락을 맞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가 크게 지금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손절은 또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들고 가셔야 되는데, 단지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그 하락폭은 다 겪고 지금 이제 상승 구간 속에서의 조정이에요. 그러면 자, 이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 기술적 분석보다 지금 그 전화 주신 시청자분의 매매 성향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하세요. 자, 이 바닥권 여기라고 보이는 데가 명확하죠, 그죠? 네. 4,000원대예요. 지금 700원, 4,000원대보다 한 700원 오른 데인데 늘 여기는 지지를 받아왔어요, 그죠? 네. 최근에도 보면 여기 구간대는 늘 지지받아가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들고 가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간대에서 지금 소화시켜야 될 첫 번째 저항대가 크게 없어요. 자, 여기가 어떻게 보면 7,300원대가 첫 번째 저항대라고 보여지는데요. 7,300원이요? 예. 여기까지는 임상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올라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삼상 결과가 나오면요? 예. 삼성 결과가 그러면 언제쯤 나올까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이 JW 한 1년 기다려야 될까요? 제약회사로서는요,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 저도 이거 제약회사 중에서는 굉장히 튼실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R&D, 즉 제품 개발이나 기술 개발 쪽으로 계속 투자를 아끼지 않는 회사예요. 네. 네. 그래서 들고 가세요. 어차피 장기 투자 성향을 지니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성향 지니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많이 빠졌다, 이미 손절선은 놓쳤는데 여기서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이고 그래, 너를 믿고 내가 한번 기다려 보겠다는 생각을 가셔야 됩니다. 아니, 한 가지 전략을 좀 예. 여쭤볼게요. 한 가지 전략을 얘기해 달라고요? 예. 보니까요. 예. 이게 한꺼번에 7,000원, 8,000원대까지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니죠. 삼상 결과 나오면 바로 올라오죠. 삼성 결과 나오면요? 추세라는 건요, 급하게 올라옵니다. 지금 이렇게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가 지금 모든 분들이 아마 이 종목에 들어간 분들이 이 거래량으로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 것은 모든 분들이 삼상 결과를 기다리면서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분출이 되겠습니까? 삼상 결과가 나오면서 분출이 되겠죠, 그죠? 그때 분출이 아래쪽으로 되면 무조건 팔고 나오셔야 되고, 분출이 위쪽이라나 싶으면 꾹 들고 하시면서 7,300원대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네. 사실은 이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직 끝난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항상 그리고 맡으면. 일단은 6,000원대는 분명히 지금 단기적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전화를 다시 한번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관계상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네. 예. 예, 제가 방송에서 안 웃고 있긴 안 웃고 있었나 봅니다. 오늘 정지현 멘토님 좋은 일 있으신지 계속 미소 띄우고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원래 잘 웃습니다. 잘 웃는데요. 컨셉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997님, 예병군 멘토님, 삐치지 마세요. 예, 예병군 멘토님은 항상 사람 좋은 순박한 미소 좋아요. 예, 저는 늘 좋은 사람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현대제철요. 현대제철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79,700에 50%요. 50%요? 네. 언제쯤 올해 매수하신 거세요? 아니요, 몇 년 됐어요. 1년이요? 1년도 넘었어요. 1년도 넘으셨어요? 네네. 그런데요. 네. 한번, 10만원 가까이 갈 때 있었는데, 그때 네네. 매도 팔락을 했는데, 네. 그때 500원 빠졌을 때, 500원 모자라는 10만원인데 팔려고 했는데, 네.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놓쳤어요. 네. 그리고부터 계속 빠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 매도도 못하고,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언제쯤 제가 이 샀는 매수 가격을 상회할까요? 지금 그 언제일까라는 부분들은 네. 참 이게 찾기가 애매하거든요, 사실. 근데 1년 정도를 좀 보유를 하셨어요, 그죠? 1년 넘었어요. 네, 1년 넘으셨는데 아마도 네. 그 보유한 기간 이내에 돌아올 네.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뭐 올 하반기 시장은 조금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큰 바닥은 찍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가져가 보시면 올 연말 안에는 매수가 위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좀 여유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특별한 어떤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악재가 있는 그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이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특히나 좋은 종목군들만 올라갔어요. 근데 하반기 정도가 되면 아마도 조금 유동성이 풀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제철도 2분기 때 이후에 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정멘토님 이 방송을 항상 보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예, 바로 강연의 안내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부산, 대구를 갑니다. 또 5월 31일 날 토요일 오후 2시에 부산에서 부산일보 10층입니다. 거기서 강연을 하고요. 대구는 바로 그 다음날 6월 1일 영남일보 지하 1층에서 강연을 합니다. 문의 전화는 1577-7451로 하시면 되고요. 참가비는 무료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그거 예. 얘기해 주시고 바로 끝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샘플러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